벌써 2억 넘게 물렸어. 한 2억 6천이가 돼 있더라고, 마이너스가. 극심한 공포를 2번 발현시켰어요. 대부분의 이제 일반 투자자들 다 정리를 좀 했다. 전자상거래 최대 플랫폼인 또 라쿠텐이라고 있어요. 라구도 엄청 유명하지. 결제에 대한 포인트를 엑사이트로 전환하게끔. 프라이빗 키를 역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키가 가지고 비트코인 다 뚫리는 거죠. 그럼 언제 수익 실현하냐 했을 때 시간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첫 잔은 원샷이야. 어머니 엄청 시원하고 좋네. 이 새끼 새신랑이다. 얼굴에 때깔이 곱네. 아유, 여기 나오는데 또 잘 나와야 돼. 한 달, 2달 됐다면서. 네,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놈이 똑똑한 놈이야. 딱 여자 딱 잘 결혼해갖고 일찍 딱 결혼하고 자리 잡고 성공하려고. 올해 나이가. 네, 32입니다. 예, 32. 예. 이 새끼 졸라 늙어 보여. 마음같이 보여. 말하는 거랑. 얘 늙으니 늙어가지고 말하는 거는 거의 뭐 한 8년을 초월했지. 너 결혼 안 했지? 너 결혼했죠? 했어. 애기도 있어? 네, 셋 있습니다, 셋. 셋이나 있어? 야, 씨, 영상 잘 찍어라. 돈 많이 벌어야겠네. 너 와이프 돈 번다 했냐? 지금 벌고 있어요. 뭐 한다 했지? 지금은 그 증권 쪽에 아, 여기 은행 사내 변호사 이러고 있어요. 좋겠다. 그 와이프분이 금융 쪽 변호사니까. 좋아요, 그 좋아요. 항상 저희는 법적으로 뭔가 이슈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얻거든요. 직접적이어도. 아니 형이 이제 돈 공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 이 노동소득, 사업소득으로는 절대 부자가 안 되고 파이어족 안 돼. 형이 그걸 깨닫고 형이 직접 실제로 이제 건물주가 돼 보니까 안 거야. 아, 자산소득을 이 자본소득으로 자산소득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근데 이 자본소득이 많지 않아도 돼. 진짜 몇 천만 원이어도 진짜 몇억 몇십억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내가 안 거지. 주식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가르쳐놓고 내가 코스피를 한 3, 4차 때 내가 이제 계속 이제 가르쳤단 말이야. 네. 그럼 코인 니네들도 너희들도 내가 코인도 이제 해야 된다. 님이라 근데 추석 이후로 이제 너네들이 니네들 빨리 책임져 씨. 어떻게 된 거야? 한 번도 이렇게 안 올라갔단 말이야. 네. 우리 구독자들, 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들 다 진짜 돈 공부 시켜 부자 돼야 돼. 이 4년 주기 사이클이 무너진 건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펀더멘털도 보는데 차트도 보거든요. 그래 지금 어느 구간에 있어? 그리고 전망 좀 해주라. 주봉 기준으로 보면 작년 10월에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추세, 하락 추세. 그게 시작됐고 최근 한 3주 전에 다시 골든크로스 발생했거든요. 골든크로스는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의 전환.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뭐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다 발생했어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버틴 분들은 고생을 하셨고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뭐 버티는 게 아니죠. 이제 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타면 충분히 연말까지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제 좋은 흐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4년 주기도 있고 뭐 사이클 관점도 있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그런 사이클 관점은 사실상 좀 깨졌고 왜냐면 이미 95% 이상이 채굴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요 공급 면에서는 의미가 없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냐면 사이클보다도 지금은 뭔가 기관 주도로 하는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다. 기관들이 막 사들이고 있어요. 뭐 ETF로도 사들이고 진짜? 뭐 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막 DAT 기업으로도 막 사들이고 근데 왜 가격이 안 오르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기관들이 막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격이 안 오르냐. 왜 그런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OTC라고 하는 게 있어요. OTC. 이제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냐? 싸가지 새끼.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외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거래량 10배 이상 폭증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 뒤에서 지금 계속 사는 거예요. 마켓메이커 껴가지고. 시장가는 붕괴시켜놨지만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제도권 편입 준비하고 법안 통과 준비되고 있고 ETF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DAT 기업 더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돈 벌려고 하지 마 얘들아 이거 투자하기 힘들어 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다. 오, 좋아.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불장도 올 수 있는 이런 원인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오겠네? 기회가 반드시 오죠. 사실 뭐 미국 주식 코스피 다 좋은데 암호화폐만 지금 울고 있단 말이죠. 이씨, 그래서 너희도 오라 했잖아. 저점인가? 지금 이제 무릎이요? 무릎에 사서 어깨 팔을 하더만. 이거 발목이요, 뭐요? 거의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봉 기준 큰 그림으로. 그래. 주봉 기준이 좋거든요. 너 차트 잘 보잖아.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김 PD
프로그래머야. 너 맞아요. 프로그램, 네, 뭐 네. 프로그램 개발자였잖아. 네, 개발. 실내 가, 이야기해봐. 얘, 저기 패션 모델 아니다. 키가 작아. 옷만 잘 입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초점 맞다고? 크게 보면 우리가 차트를 뭐 1번, 주봉, 월봉 보나 주봉 기준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 뭐 메이저 알트들 다 골든 크로스 만들었고, 그래서 그게 긴 하락장이 이제 끝을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뭐 차트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진입 포인트.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들어왔다면 이제 들어오려고 그런 분들도 있지.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물린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고. 물타기 해? 아니, 물타기는 추천하진 않아요. 물타기 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을 먼저 봐야 되고, 이게 괜찮으면 물타기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타기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지금이 좋은 시기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 했을 때 하락장이 10월부터 시작해서 한 6, 7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쯤이 굉장히 좀 좋은 시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DCA 하면서 조금씩 정규식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장이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면 그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죠. 그럴 때 뭐 단기적으로 투자한다면 그럴 때 좀 엑시트 하는 것도 괜찮은 단기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량을 내가 좀 축적을 해간다. 내가 뭐 비트코인 0.1개, 뭐 이더리움 5개, 뭐 XRP 5,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올해 연말까지 내가 2026년의 목표를 비트, 이더, 리플 몇 개를 내가 모아가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어쨌든 물은 밑이라는 건 저는 확신을 해요. 와, 메시 물팍 나가게 생겼어. 네. 물은 나 퇴행성 관절염 아프다 진짜. 네. 동원아. 그러고. 그게 시장에서 보면 뭐 트레이더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 지표 중에서 우리가 그 공포 탐욕 지수 많이 활용하거든요. 공포 탐욕 지수 뭐 주식시장도 있지만 크립토 시장에서 최근에 공포 탐욕 지수가 2번 극심한 공포를 2번 발현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장이 좋다가 공포 구간에 접어들잖아요. 그리고 더 심하면 극심한 공포에 접어들어요. 그럼 대부분이 거기서 떠나요. 극심한 공포 구간에서. 한번 떠났죠. 그때 한번 다 정리가 됐죠. 근데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 중립 정도에 오다가 이번에는 어땠냐면 다시 한번 또 공포에서 극심한 공포까지 갔어요. 그럼 극심한 공포를 2번 만들면 심리적으로 어떠냐면 사람들이 투자를 처음에 하잖아요. 극심한 공포에서 반등하면 이제 반등한다 해서 그때 막 넣기도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극심한 공포면 이미 다 넣었거든요. 시드가 다 갈렸어. 그럼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다 정리하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번에 극심한 공포를 2번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는 이 2번째 극심한 공포 단계에서 다 떠났을 거예요. 대부분. 아니면 그냥 차트 안 보고 업비트 지우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모르겠어 하다가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에 올랐든지 그 구간은 2번 지났고 지금 한 중립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극심한 어려운 구간은 좀 떠났다, 지났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세력들이 대부분의 이제 일반 투자자들 다 정리를 좀 했다. 이렇게 리셋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다, 니들. 네. 야, 니들 술 한잔 먹자고 부른 게 너무 재밌다. 이거 좀 잘 먹거든. 잘 먹어. 네. 아, 구독, 좋아요 누르라 해야 돼. 아, 예. 창훈아, 영상 찍고 있는데 구독 누르고 안 부르고 그냥 본 사람 어떻게 생각해? 염치가 있냐 없냐? 구독 눌러주셔야죠. 네. 이제 그럼 쓰겄냐? 그 정도는 해줘야죠, 당연히. 그래, 한잔 해보자. 한 찌끄러 불어. 오늘 너무 좋다. 와매. 아,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이게 있을 것 좀 같아? 트리거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좋아,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한 빠르면 중반부 정도, 뭐 7월, 뭐 늦으면 8월 전에 어쩐다고? 클래리티 법안 있잖아요. 이게 사실 알트코인을 위한 법안이에요. 진짜?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을 위한 법안이다 보니까 이게 좀 통과되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통과가 실제로 되게 되면 정말로 이제 이 암호화폐가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이고 뭐 디파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에어드랍을 어떻게 하고 이런 규정이 되는 거다 보니 그 통과 시점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아, 빠르면 여름, 정말 늦게 되면 사실 내년까지도 저는 연기될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 미니 불장이라도 올 수 있겠는데? 뭐 가능성은 있죠. 아씨, 가능성은 내가 있죠. 미니 불장에 오라고 내 미니 스톱을 요즘 자주 이용하고 있어. 네. 이제 암호화폐 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어떤 호재가 나오면은 올라가겠지라는 이 생각이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먹혀들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리플 현물 ETF가 나오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는데 막상 승인이 됐는데 안 올라. 이제 호재랑 가격이랑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은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너무나 아직 애기 신생아 너무 작아요. 시장 캐파가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 다 통틀어서도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그들이 이제 주무르기 쉬운 거죠. 개인적으로 형이 죽을 것 같다. 형은 지금 처음 공개하지만 나는 워낙 주식을 이제 오랫동안 하니까 비트마인하고 스트레이트에 내가 지금 벌써 2억 넘게 물렸어. 한 2억 6천이가 돼 있더라고, 마이너스가. 근데 이제 뭐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에 투자한다라는 게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죠? 뭐 비트마인도 우리나라의 김승호 회장이 샀다 해서 많은 개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 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뭐 계속 그래. 사고 있다 해서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더 캐파가 커지고 생존하고 기관에서 채택되는 그런 담보 자산이 비트고 또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롤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비트와 이더가 가면 당연히 그런 파생된 주식 상품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아. 지금 뭐 손절하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구독자들한테 뭐 이쪽 코인은 1, 20%만 하고 나는 직접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주의야. 난 너희들하고 다르잖아. 난 코인 전문가 아니까. 난 그래서 비트마인이랑 스트레이지는 지금 저점 매수 같다. 지금 행보하고 있거든 이제. 그래서 투자 난 지금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보다 수익 더 볼 수 있어. 난 지금 물타기 못 하고 있거든. 일단 저도 비트마인하고 스트레이트 좀 있습니다. 일단 좀 있고 뭐 좀 저점에 들어가긴 했는데 한 20년 뒤, 30년 뒤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 알트코인을 뽑으라면 저는 그러니까 코인 전체를 뽑으라면 비트하고 이더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뒤에도. 뭐 리플은 죽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으니까 죽지는 않는데 너 차훈이 웃는데 이러면 이제 살인 충동 느끼래야. 저도 리플 있습니다. 그치?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2, 30년,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왜냐면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기 투자 있고 장기 투자, 중장기 있을 때 장기적으로 뭘 가져가면 좋을지. 동환이가 리플은 쓰레기라 했어. 아니,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게 방금 혀 깨문 거 봤지? 아니, 얘 리플의 아버지야. 그러니까요. 빨리 리플 업데이트 해줘. 요즘 어때? 리플은 요즘 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김동환 대표님이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리플까지는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 XRP 같은 경우 요즘에 무서운 게 한국 시장까지 침투했어요. 한국 시장까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보험 쪽에서 굉장히 메이저인 뭐 교보생명이랑도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국채에 대한 결제를 실제로 리플 솔루션을 활용하겠다. 빨리빨리 할 좀. 그리고 하락해라. 대표님 그 하나은행 아시죠? 알지. 하나은행이 리플이랑 또 파일럿 테스트를 같이 하면서 이 결제 실증 사업에 또 들어갔어요. 좋아. 업비트랑 같이 연동된 K뱅크 아세요? 계속 좀 해라, 좀. 네, K뱅크랑도 최근에 또 좋아 MOU를 보이네. 맺고 있거든요. 뭐 동남아시아 지역,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까지도 지금 시장을 굉장히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따 계속 업데이트 좋은 거 이렇게 해보라. 네, 좋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에 또 왜? 또 전자상 거래 최대 플랫폼인 또 라쿠텐이라고 있어요. 야구도 엄청 유명하지. 네, 라쿠텐 알고 계세요? 알지. 네, 라쿠텐에서 그 결제에 대한 포인트를 XRP로 전환하게끔. 아 진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쿠팡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페이 그런 포인트를 XRP로 전환이 되게끔 실제로 실증이 됐어요. 아예. 그래서 업데이트 맞네.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했고 하나만 더 갈게요.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NYSE라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XRP를 이제 완전한 어떤 적격 자산으로 인정을 했어요. 상품으로. 그 다음에 또 SEC라고 증권거래위원회. 5년 동안 항상 리또속을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거기서도 완전히 이제 상품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현물 ETF가 나올 거고 더 많은 결제 솔루션을 쓰일 거다. 이것들이 초심 안 잃었네. 계속 열심히 하고 있네. 아유, 그럼요. ETF 순위로 보면 비트 이더 다음 알트 중에 리플이 3위예요. 그래서 독보적이긴 해요. 지금 너 보호해주는 거야, 지금? 리플은 뭐 누가 봐도 메이저 코인이에요. 누가 그래. 봐도 메이저. 근데 나는 너무 무서운 게 양자 컴퓨터거든. 코인 이 자체가 이 투자로서 기능이 완전히 이제 상실될까봐. 일단은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넌 개발자라 정확히 아니까 물어보는 거야. 비트코인의 그 키 방식이 개인 키, 공개 키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보통은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하면 우리가 아이디 로그인하면 패스워드를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따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 방식인데 비트코인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가 관리해요. 다. 패스워드를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 영국에서 얘가 그 암호 잊어버려갖고 막 몇천억 날렸다는 그런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 키인데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를 자기가 잘 관리하고 이거를 가지고 개인 비트코인 주소가 우리가 퍼블릭 키라고 하고 이걸로 내가 서명을 했을 때 그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팅이 위협이 되는 요소는 뭐냐면 이 개인 키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개인 키, 프라이빗 키가 있고 퍼블릭 키 주소가 있는데 역산이 안 돼요. 퍼블릭 키는 알려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알아낼 수가 없어. 그게 소인수분의 어떤 모음식에서 굉장히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에서 지금 어떤 해킹 시스템으로는 공격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팅의 그 기술이 나오면 얘는 그 퍼블릭 키 주소를 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역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다 뚫리는구나. 그러니까 개인 키가 가지고 비트코인 다 뚫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 내가 비트코인 개인 키에 뭐 한 100억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야, 굉장히 그럼 위험해요.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상용화되면 네. 어떤 일이 생기냐? 갑자기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상용화되면 문제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거기 암호화기 지금 수준이 이제 이것도 같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비트코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긴 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대안하는 개인 키, 퍼블릭 키 방식으로 바꿔요.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데 좀 더 근본적인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 기술 말고 철학이 있어요. 비트코인 철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탈중앙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탈중앙화 핵심 철학이거든. 그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원장, 그러니까 실제 장부 자체를 기존에는 뭐 은행은 중앙화된 게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럼 뭔가 무너뜨리겠죠. 근데 실제 장부, 원장 내용은 저랑 그 대표님이랑 문 작가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훼손 당하지 않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돼. 그냥 우리끼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정말 문제가 생겨서 결함이 있어서 공격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는데 그렇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실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그 뭐 땅 문서에 대한 그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아닌 거가 우겨봤자 의미가 없듯이 약간 비트코인도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문제가 생겨서 바꾸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은 좀 충격을 받겠죠. 근데 비트코인 홀더들은 이게 우리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그렇게 생각해. 네. 위기가 알려져 있는 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했거든. 그렇죠. 맞아. 화폐는 없어져야 되잖아. 결국은 이제 크립토가 대세가 될 거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잘못된 단어예요. 아, 진짜? 네, 원래는 스테이블 토큰이라고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네, 이 코인과 토큰의 차이가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 메인넷이 없으면 토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메인넷이 우리가 뭐야? 메인넷은 비트코인 메인넷, 이더리움 메인넷, 리플 메인넷 그런 친구들이 코인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체인링크다, 뭐 시바이누다, 뭐 폴리곤이다 이런 친구들은 이더리움 기반에 나온 ERC20 토큰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정화폐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데 메인넷은 다 이더리움 것도 쓰고 솔라나 것도 쓰고 뭐 리플 것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대 오고 뭐 예금 토큰이다, 뭐 CBDC다 여러 가지 이제 화폐의 분권화, 정말 화폐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 근데 그 기반이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WA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자산의 토큰화 시대가 올 때 앞으로 올 텐데 어떤 인프라, 어떤 블록체인이 계속 선택이 되냐 여기를 먼저 우리가 선점해서 자리 잡고 앉아 있자. 이게 저의 지론이에요. 재밌다. 다른 거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탄생시킨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럼 이더리움을 만든 아이디어는 뭐냐? 근본적으로 또 비트코인이거든요. 결국에 이 암호화폐 시장, 그 디지털 자산의 어떤 핵심의 근본이 되는 게 결국 비트코인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축적해서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졌을 때 전통 금융 포함한 이제 신금융에서 계속 사람들이 축적해서 관리해서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은 핵심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핵심의 뭐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시장 이게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탄생시킨 엄마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철학적으로 그리고 좀 자산가들이 더 선호하는
근데 궁금한 건 오르기 전에 오르는 신호들 있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가장 많이 보는 좌표예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뭐냐면 알트코인 이제 상위 뭐 50개 혹은 100개의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90일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좋을 때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90일 동안 10% 올랐어요. 근데 알트코인 상위 50개가 비트코인보다 더 한 20% 다 올랐어요. 그럼 이제 그게 알트코인 본격적인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25, 그 다음에 75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는 비트코인 시즌이고 아직은 알트로 유동성이 안 오는 시장이고, 그 시즌인데서 75가 넘으면 알트코인 본격적인 시장이에요. 불장이 시작된 거죠. 75에 들어가는 건 좀 늦죠. 그치. 예, 그래서 그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이 한 35, 한 40 정도 되거든요.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마다 다르니까 최소한 알트코인 시즌 75 되기 전에 그때 들어가서 35, 40 이쯤에 이제 괜찮은 메이저 알트코인 들어가서 그럼 언제 수익 실현하냐 했을 때 75 이상 넘었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면 그게 가장 심플하고 좀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거 네 노하우구나. 네, 그게 가장 확실한데 거기서 이제 약간 그 편차가 있겠죠. 75 이상 지나서 얼마나 더 이제 수익을 낼 것인가 아니면 뭐 그러한 차이는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MVRV GT 스코어, 그게 이제 시가총액과 이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편차를 두고 나오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6에서 7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 과열 구간, 3 미만, 뭐 4 미만이면 조금 이제 저평가 구간인데 지금이 딱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니까. 네, RSI 지표라고 있어요. RSI 지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뭐 75가 넘으면 과매수 영역, 30 미만이면 과매도 영역, 이런 식으로 좀 기준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월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특히 이제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에요. 많이 내려와 있어. 많이 저평가돼 있고 개인들이 떠나가 있고 관심이 없고. 사실 이럴 때 들어와야지 언제 들어오겠어요. 형이 잘할 테니까 선물 좀 주라. 무슨 소리야?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구독자들은 공부를 좋아해. 왜냐면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 그러면 많이 알면은 1000만 원 벌 거를 1억을 보고 10억의 그릇이 커질 거 아니야. 그릇을 내가 찢어줘 보거든. 요즘 늘려주고 있어. 그래서 너네들이 갖고 있는 재능 기부 좀 해주라. 인프런이라고 유료 강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무료 쿠폰으로 해서 몇 개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단편으로 된 강의예요. 그래서 시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명 줄래? 한 20명 줄래? 20명도 괜찮고요. 원하시는 만큼. 예. 20명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대표가 리플을 언급 안 했으니까 저는 이 리플 관련해서 또 저만의 또 강의가 있거든요. 클래스 101에서 실제로 지금 판매가 되는 강의인데 진짜? 저도 그거 20분께 무료 강의인데 개념부터 해가지고 뭐 컨셉이며 뭐 초기 투자자면 싹 다 나와 있는 총정리 강의인데 우리 구독자들도 이렇게 보는 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준 거야. 너무 귀한 거지. 그 마음이 전달된 사람만 추첨해서 20명 도합 40명 뽑아주는 걸로. 그 귀한 사람만 줘, 김PD. 알았지? 그 사람이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 하나 더 할게요. 예. 주목받는 거 있어, 그럼? 그러면 이더리움을 하나 더 좀 언급드리면 전 솔라나도 좀 주목하는데,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차이가 뭐냐면 이더리움은 어쨌거나 이제 근본이고 여기에 RWA하고 전부 다 들어오는데 좀 느려요. 느리다는 거는 워낙 이제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게 느려서 트렌드를 잘 쫓아가지 못해요. 근데 솔라나는 같은 건데 좀 빨라요. 트렌드도 빠르고. 그래서 거기서 민코인 열풍도 한번 일어났었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AI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들이 실제 자기들이 토큰 가지고 거기서 결제하고 활용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자신들의 토큰 뭐 활용하고 하는 플랫폼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솔라나에서 AI 에이전트들이 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많이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길진 않더라도 단기 테마로 뭐 불장이 왔을 때 솔라나가 그 하입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테마, 그래서 신규 내러티브 테마에 단기적으로 좀 더 내가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 이러면 솔라나를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